청년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북한의 MZ 세대입니다. 2019년에 삐라를 보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의 MZ인데요. 이 청년은 당시에 북한의 현역 군인의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현역 군인이 어젯밤 비무장지대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어. 장마철에? 와, GOP로 들어왔어? 자, 불과 몇 해 전입니다. 2019년 7월에 DMZ를 넘어서 귀순한 북한군 현역 군인.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뉴스의 주인공 류성현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8월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온 유성현입니다. 아직은 20대입니다. 약간 강조하네. 잘생기셨습니다. 여기 원래 좀 북한군 티가 나게 좀 가만 내추럴하게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좀 뭔가 분이랑 좀 잔뜩 발라놔가지고 자연미가 좀 없어졌어요. 이런 거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왜 북한에서 온 분들은 이렇게 철은 씨 같은 분들이 많았죠. 저는 뭐 별론가요? 많이 지금 바뀌고 있어. 잘생겼어요. MZ라 좀. 그러게요. 아니 지뢰밭이랑 어떻게 보면 다름없는 DMZ를 이렇게 뚫고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오셨는지 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차츰 나가면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지금 이곳에 전투기를 타고 귀순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그 사람들 제외하고 걸어서 온 사람들 중에는 제가 제일 빨리 왔을 거다. 몇 시간 정도 걸리?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걸어서. 네, 걸어서. DMZ 통해서 오는데 3시간이요? 네, 3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저는 그 대신 3년을 고민을 했었던 거죠. 한 곳만 뚫는다. 네, 이렇게. 아니, 와, 그래도 3시간 완전 빠르다.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한테 이렇게 고전적인 방법으로 삐라를 뿌리는 게 먹힐까 싶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이들이 유튜브를 해, 인터넷을 사용해요. 뭐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녀.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결국은 삐라라는 생각이 지금 맞죠. 드는데요. 네, 이게 MZ들한테 먹힐 것이냐, 북한 인민군. 네. 젊은 세대. 저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가장 첫 단추가 삐라를 봤던 그 시점부터였습니다. 먹히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 황해도 사람이에요? 네, 저는 북한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강원도요? 강원도. 네, 강원도에 살다 보니까 전단지를 많이 봤죠. 많이 받게. 와. 강원도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인지 말씀. 네, 강원도 철원. 철원이면은. 철원이 완전 가깝네. 네, 철원이 6.25 전쟁 그 시점에서 절반으로 나눠졌어요. 그럼 우리 강원도 고성처럼 네. 북한에도 철원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여기 보통 언론에서랑 보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사람의 생각, 이 가치관을 통째로 바꾸기에는 그건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봐요. 드라마는 북한도 북한에서 자체로 만든 것도 그 속의 모습들이 화려해요. 평양의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 남조선 오빠들이 잘생긴 건 분명하지만 네. 그들도 영화에서 나오는 그 북한 배우들은 그렇지. 그래서 나름 뭔가 잘생긴 그 잘생겼죠. 사람들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하고 현실하고는 다를 거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죠. 있죠. 짧은 전단지 한 줄의 글은 드라마 100편을 대신할 수 있는 네, 그런 파워풀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아니 그 성현 씨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세례가 굉장히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깰 만큼의 그러게요. 삐라를 본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어떤 삐라를 보셨길래 이렇게? 제가 삐라를 처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삐라는 봤어요. 그래. 네. 그런데 가장 제에게 탁 다가왔던 거는 고등학교 들어서서 세계
역사를 배울 때부터 딱 다가오더라고요. 세계 역사. 네. 세계관이 형성될 때.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북한에서 보는 관점하고 네. 이 민주주의 진영에서 보는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일은 과연 신인가? 그게 진짜 있어요? 네. 인민을 위해서 쪽잠에 죄기밥만 먹고 사는 김정일. 그런데 배는 왜 이렇게 똥똥할까요? 야, 아니, 물음표를 주는 직격하네. 거죠. 아, 그런 문장을 있다고요? 그렇죠. 이건 팩트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김일성은 와이프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했는데 김정일의 와이프는 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을까요? 네. 질문을 던진다고?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짤막짤막한 답변들이 있어요. 김정일이 뭔가 가족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못한다. 이런 내용들도 좀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 네, 그런 내용도 있어요. 핵심적인 것들. 네, 그런데 그런 내용 쭉 보면 미군이 남조선 괴뢰군을 앞질러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과연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3일 만에 서울을 내줄까요? 그런 질문 대박이다. 그런데 제가 또 학교 때 그때 고등학교 시점이거든요. 싸움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싸움이 선빵 2번이더라고요. 학생 때는 해독을 했네. 체험을 해봤어. 이겼다고 아니죠. 근데 경험은 선빵을 과학이지. 딱 때렸다는 그 당사자가 3일 만에 서울을 내줬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하지. 네. 그래서 전쟁은 북한이 먼저 일으켰구나 하는 걸 그때 받아들였죠. 그러네. 우리가 남쪽에서 만약 전쟁을 먼저 일으켰으면 최소한 그래도 38선 위에 어느 도시라도 하나 점거했다가 들어지셨을 텐데 미군이 전혀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그리고 그 전단지 내용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북한을 뭔가 내리 깎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뭐 설날에 떡국을 먹었는지 네, 이런 따뜻한 멘트 같은 것도 있고 이게 김씨도 뭐 우리한테 떡국을 먹었냐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적들이 이걸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들이 이걸 물어본다는 거에 네, 다 이렇게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이야, 이것만으로 갑자기 탈북까지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뭔가 한 방이 딱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탈북이라는 것이 어떤 계기가 생겨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누적되다가 더는 못 참겠구나 여기. 네. 그래서 탈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기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두메산골에 살았네. 그런데 군대 가서 제가 운전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는 거죠.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그런 민낯이 보이더라고요. 빈부격차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이게 노동당이 그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똑똑해. 그래서 이 체제는 이게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다 보니까 거기서 떠날 수가 이게 있었던 거죠. 자기가 살던 데도 시골이었지만 도시도 가보고 또 더 어려운 데도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빈부격차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거네요. 그냥. 빈부격차, 그러니까 북한이 소위 숨기려고 했던 그 추악한 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보신 겁니까? 제가 갔었던 곳이 저기 풍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풍산계. 양양도? 네. 북한에서 풍산군을 김형권 군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양양도. 그래서 거기 가서 산골이랑 보면 이 사람들이 원시 생활을 해요. 원시 생활이요?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지붕을 씌웠는데 지붕에 판자 지붕을 다 씌웠어요. 나무를요? 네, 나무 지붕을. 혼자 아직도 나무 집이 있어요? 네. 다 몽땅 나무예요. 나무고 위에도 다 나무 지붕을 씌웠어요. 그런데 그 나무 지붕이 썩어서 비가 새는데 못 바꿔요.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산에 가서 나무를 못 찍어요. 네. 동네에서 보면 나무를 자기네들 베거든요. 나무 해야 돼요. 뗄 겁도 있어요.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 산골에 두꺼운 나무들이 있는데 그걸 베서 그냥 밖으로 그냥 그 공출만 시키는 거지. 이걸 자기들이 판자로 켜서 지붕에다 씌우면 노동당에서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나무 어디서 났어? 이렇게 캐물어요.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비가 새는데 네,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전년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가 제일 못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북쪽에 그 풍산 이런 산골에 가보면 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평양도 아니고 함흥 시내 어디만 나와도 제가 이제 운전병이다 보니까 잘 사는 집에 갔는데 그 집의 딸이 초등학생이에요. 피아노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피아노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때 달러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돈으로 쭉 환산을 해보니까 5에서 7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그 아빠가 손님들 다 와가지고 있으니까 야 바이올린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또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 바이올린은 얼마 하나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2, 3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 빈부격차의 한계를 그냥 거기서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하는 그 집이 권력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런데도 네, 이 사람은 그 군부대에 물자를 쭉 다루는 사람인데 사업가. 네, 물자만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평양의 어떤 특권층 정도에 가면 전반적인 북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 자체를 안 하겠구나. 네, 그런 썩은 걸 보면서 이 체제는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이건 바꿔야 된다. 네, 그런 오기가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나무 그 빚에는데 그거 한 짝을 못 세운다는 게 믿어지가 아마 않네. 저도 그곳에 가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탈북하신 분이었고 인민군 현역일 때 탈북을 한 거잖아요. 네. 휴전선 넘어서 3시간 만에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네. 군인인데 어떻게 탈북을 할 수가 있죠? 저는 한국에 살러 왔던 게 아니에요. 그럼. 네, 제가 봤잖아요. 이 처참한 상황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 사회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혁을 시켜줄 수 있는 외부적인 힘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노력한다고 제가 계속 교육을 해서 듣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기 가면 나의 그 생각을 지지하고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기가 힘들지만 군대 전역하고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갔다 와야 되겠다. 한국을 네. 갔다가 사실을 알리고. 네. 그런데 갑자기 군복무가 3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군복무가 3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은 맨날 네. 줬다 줄었다. 저는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운전병들은 3년 더 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더 해. 그러면 그냥? 네. 군이 줄는 게 아니라 길어졌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탈북 계획을 이젠 당겨야 되겠다. 이젠 빨라진 거죠, 탈북이. 그래서 2달 동안에 내가 무조건 저기 갔다가 돌아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2달이라는 공백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저를 찾지 않게끔. 그렇죠. 그 나무 하는 데 갔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다쳤었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일 시켜요. 그래서 야, 이젠 못하겠다 하고 그냥 딱 들어 누웠죠. 안 움직였다고. 네. 뭐 일은 좀 할 수는 있는데 어. 들어 누웠죠. 엄살도 더 부리고. 그리고 병원에 이제 가서 뇌물을 다 주면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다 보니까 돈을 주면 의사들이 북한은 못 살아요. 제일 못 사는 게 의사예요. 진짜. 의사, 과학자 이런 사람들 못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뇌물로 잘 살지. 네,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못 사는 게 의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돈을 이렇게 주면 그 사람 그 군의관들도 얘 하나 없어지면 돈도 받고 이게 밥 먹는 애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거양득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그런 상황을 이용을 했다. 돈을 좀 만들어서 나 한 2달은 쉬었다 와도 되는 네.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놨네. 네.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운전병을 하다 보면 그 기름을 자기가 다 관리를 해요. 그 평양 갔다 온다거나 뭐 어디 저기 장진 갔다 와야 되는데 그 기름을 편도에 계산해서 기름을 넣어요. 그러면 북한 운전병들은 내리뛰기의 달인이에요. 북한은 영이 많아요. 터널이 없고 영이 엄청 많아요. 령. 령. 그 령을 내려갈 때는 때로는 엔진도 끄고 내려가요. 엔진 끄고. 클러치 쓰는 클러치 운전. 그죠. 클러치 밟으면 그냥 위험해. 내려가니까 엔진 없이 내려. 위험해. 사고가 그래서 많이 나요. 위험해.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름 같은 것도 좀 아껴뒀다가 네, 그걸 또 팔아서 돈을 장만하고. 우리 류성현 씨의 탈북 루트도 영화 같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DMZ 지뢰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 그 구간을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을까, 그 과정을 저희 이만갑에서 특수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때 그 탈북한 장면을 생생하게 저희가 제작을 해봤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들고 진짜 같다. 마침내 병원을 탈출한 성현 씨. 야, 저거 찍었다. 함경북도 덕성부터 DMZ까지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성현 씨는 바로 탈북을 시도하지 않았는데요. 민통선 내 마을에 머물며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가 쏟아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엿새 만에 내리기 시작한 비. 성현 씨는 그날 밤 목숨을 건 탈북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가 미리 점치고 둔 탈북 루트는 중부전선의 A 감줄기.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자 산에 올라가 남한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한밤중에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아찔한 위기에 부딪히고 맙니다. A강의 상류에 바로 댐이 있었던 것. 땜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성현 씨. 20m나 되는 댐에서 뛰어내립니다. 성현 씨는 몸을 휘감는 물에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강물에 몸을 맡깁니다. 그렇게 사투 끝에 강을 건너 마침내 대한민국 영토에 다다른 성현 씨. 그때 그를 포착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국군이었습니다. 성현 씨는 곧장 국군을 향해 귀순 의사를 밝혔고요. 국군의 유도에 따라 철책까지 이동한 후 사선을 넘어 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아니 근데 지뢰도 하나도 안 밟고. 자,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은 듭니다. 이제 북한이라는 곳은 사실은 지역 간의 이동이 그다지 용이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제 함경북도에서 이제 DMZ까지 갈 수 있었느냐?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뭐 이렇게만 돼 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북한이란 지역에서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운전병이니까 어지간한 루트들은 다 알거든요. 네, 그리고 길을 아는 제가 오기 전에 휴대폰을 제가 군대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택시 운전수를 미리 알아뒀던 사람이 있어요. 네. 다른 병사들은 휴대전화 있기 어렵죠. 네. 아, 그래서 휴대전화로 그 택시 기사를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을 해요. 아, 일단 네. 그러면 도와 도를 넘어 다니는 그 장거리 버스가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초소가 또 있거든요. 도경계선에. 네. 그때 운전 기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운전송지,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저기 가는데 초소 한 500m 정도 전에 좀 차를 좀 세워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담배를 한 갑 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세워요. 네, 그러면 저는 500m 전에 내려가지고 초소를 에돌아서 걸어서 앞에 500m 정도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초소에서 한 그 버스에 탄 사람들 신분증 검열을 쫙 다 하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려요. 안 일러 그 사람들도. 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고 오느라면 버스가 옵니다. 그러면 손을 딱 드는 거죠. 1000m를 간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건물보다? 이게 때로는 1시간도 걸려요. 진짜로. 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고 뭐 검열하고 빠르면 이게 뭐 20분,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 정도면 30분 충분히 1km 빠르네. 가니까. 네, 그렇죠. 초소를 몇 개나 지나갔어요, 그렇게? 그렇게 초소를 2개 정도 지나갔고요. 루트를 잘 네. 잡았네. 와, 그렇게 해서 DMZ 근처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장마철을 택한 것도 또 그 이유가 그거예요. 지뢰요? 네. 지뢰가 장마철하고 오히려 떠내려오면 더 위험하고 무섭지 않을까? 장마철에 그 물길 강에다가는 지뢰를 못 묻는 거예요. 떠내려온 거 밟으면 어떡해요? 그게 제가 강을 내려오면서 발을 한 번도 땅에 붙이지 않았어요. 그 지뢰 수영. 구역에서는. 강물이 이제 많이 있다 보면 조류를 따라서 조류를 따라 내려가면 거기다가는 지뢰를 못 묻죠. 그렇죠. 네. 조류 안에. 그래서 지뢰를 안 밟고 가는 게 물길이다 이렇게 제가. 아 그냥 또 내려오는 거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 탈주에 이재훈 씨가 DMZ를 지키는 군인이었는데 지뢰가 어디에 매설돼 있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날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뢰 정보를 피해서 DMZ를 뛰어서 왔거든요. 근데 성현 씨 같은 경우는 DMZ를 지키는 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에 지뢰가 매설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정반대로 어차피 DMZ에도 강물이 있으니까 강물이 최대한 불기를 기다렸다가 지뢰 매설돼 있는 구간에선 그냥 그래도 강물을 또 통해서 내려오는 오겠다. 거네. 나는 전혀 정반대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일종의 되게 모험이고 도전이거든요. 말도 안 돼. 이게 천운도 왜냐면 좀 따랐던 거예요. 제가 어. 저 고향이 시골인데 네. 그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강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갑자기 큰 바위가 맞아요. 나거나 브릿지가. 여기 다 어우 다쳐요. 부러져요. 물길 쓸 때 강으로 내려오다가 바위 맞아, 부딪히다가 덜도 굴러다니고. 무릎 뽀개져요 진짜. 그러니까 조류가 흐르면 빨리 이동은 되지만 물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성현 씨가 넘어온 날이 2019년 7월 31일 오후예요. 네. 그때 일기예보를 제가 좀 뒤져봤는데 강원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어요. 7월 30일이에요. 네, 그냥 비가 온 게 아니라 억수로 비가 쏟아졌고 탈북하신 그 다음 날까지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걸로 확인이 진짜 되는데 많이 불었네. 사실 성현 씨는 그 비가 많이 쏟아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 DMZ 민가에서 6일 동안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렸다고 해요. DMZ 민가까지 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비가 안 와? 기대했던 것만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6일이 걸린 거죠. 그래서 하루 나가보고 강에 가서 아 이만큼 불었구나. 좀 더 기다리자. 좀 더 불었구나. 아 내일은 이만큼 불어서 헤엄칠 수 있겠구나. 를 판단하고 기다리는데 6일이 걸린 거죠. 아니 이 사람 뭐야? 무서워. 진짜. 근데 아까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완벽한 계획에 전혀 엉뚱한 변수가 등장해요. 네. 전혀 계산에 없었던 댐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댐이라니 어디? 이거 뭡니까? 그 지도상에 제가 지도를 대체로 외웠었는데 그 지역에 가는 지도를 그런데 댐이 없었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쭉 이제 가다가 밤에 이제 DMZ 근처로 다가가는데 길을 잃었던 거죠.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막 번개가 치니까 산이 높은 뾰족한 산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그냥 직진해가지고 산으로 기어 올라갔죠. 올라가서 쭉 둘러보니까 그 DMZ에서 쫙 그 전기 불빛이 키워놓은 거. 그게 진짜 이게 등대같이 막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길을 잃고 막 헤매다가. 아 남측에 그게 켜 있습니다. 아 저기가 남쪽이로구나 하고 그 다음에 직진해가지고 가는데 앞에 이제 댐이 딱 나타나게 된 거예요. 네. 당초에 그날 넘으려고 했는데 그날 넘지 못하고 거기서 하루를 제가 머무르게 되는 거죠. 댐 앞에서 네. 먹을 건 있었어요? 굶었죠 그때부터. 야. 물 먹고. 거기서 계속 고민하다가 하루 고민하시고 네. 무작정 떼내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왜 고민을 했냐면 그 댐 아래 뭐 새말뚝 같은 걸 박아놨다면 만약에 저게 박아놨다면 내가 떨어지다가 새말뚝에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럼 진짜.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느라고 고민을 하는데 못 찾겠더라고 그걸. 무조건 저긴 뛰어내려야 되겠더라고요. 교회는 무조건 댐을 넘는 거는 그 방법밖에 없다. 네. 운명이구나 운명. 그래서 그 500m 댐 500m 그 상류에서 물에 들어섰죠. 들어서고 헤엄쳐서 댐 앞에 가서 물 수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저를 그 물 속에다 한 번 꼬라 박더라고요. 땅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때 한 5초 정도 확 휘둘러요 그 안에서. 이게 물에서 돌죠. 네. 이렇게 쑥 돌리고 저를 이렇게 뿌려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아, 쓸려 나오는 거죠. 네. 오. 그래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을 딱 차렸죠. 아. 차려가지고 그 다음엔 유속이 워낙 빠르니까 쭉 내려오다가 우리 군에서 저를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육지로 이렇게 올랐죠. 그때부터 방송을 불기 시작합니다. 귀순할 의사가 있는가? 다 봤구나. 남쪽으로 내려오라. 다 봤네. 네, 남쪽 그 안내에 따라서 철책 앞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갔던 거. 걸어와라. 네. 용하다. 그때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물에서 시달렸는데. 진이 빠지는 거지. 네. 힘이 빠졌는데 우리 군에서 저를 탁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안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진짜 힘겹게 앞에까지 갔어요. 야, 진짜 걸어가. 네. 철책까지. 네, 철책까지.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 군의 그 귀순 절차가 네, 제 발로 와야 되기 때문에 맞아. 네, 그래서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7년간 복무하던 이 북한군이 한국군을 처음 보는 순간이잖아요. 네. 7년 동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했던 한국군의 모습이었는지 어땠어요? 처음 딱 봤을 때? 와, 정말 제 기억이 제가 본 적 없는 그런 집단이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땀이 나왔어? 그겠지. 한 10여 명이 그냥 총구를 이제 딱 하고 이제 긴장해가지고 저를 쫙 둘러싸는데 뭔가 그래도 제가 좀 똘끼를 가져온 놈인데 그래서 옷깃도 좀 이렇게 하고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딱 꺼내서 썼죠. 선글라스요? 선글라스를 딱 꺼내서 썼죠. 선글라스. 밤에 그 밤에 선글라스가 여기 운전병이잖아. MZ 세대 맞아. 똑같잖아. 야.
사실 왜 선글라스를 썼냐면 제가 앞서서 다시 돌아갈 거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한국에 가면 무조건 사진 찍어가지고 언론에 노출하는 줄 알았어요. 아. 뿌리는 줄 알았어요. 그럴까봐. 그래서 찍힐까봐. 얼굴 가린다고 선글라스. 그래서 얼굴 가리려고 그 밤중에 이제 선글라스를 쓴 거예요. 뭐야? 아니 나는 남한군들 반응이 재밌을 것 아니 같아. 내가 막 대한민국 군인이었으면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반응. 뭔가 이제 그러면 북한군 같으면 갓나 뭐딱 하나 날아오겠는데 그렇지. 봐 벌써. 딱 그냥 자세 딱 하고 저를 그냥 선글라스 벗기지 않고 저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비 다 내려놓고 그냥 묶더라고요. 2달 있다가 원래 돌아간다고 하셨잖아요. 10일 뒤에 가야 되잖아요. 왜 안 가고 여기 나왔죠? 그래서 저기 가서 왜 왔냐 이걸 첫 번째로 물어봐요. 왜 오셨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나는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죠. 선글라스도 짱이다. 끼고 네, 아이고, 안에 들어가서 다 풀어주고 난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니까 전 주먹 하나 날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때리더라고요. 북한이랑 그리고 다른데 상급 단위로 제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급 단위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또 물어보는데 아마 4단 지휘부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말을 안 하겠다는 거 도대체? 아니 알게 뭐예요? 그 중에 간첩이 몇 명 있을지. 자 역시 북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중에 제가 제가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간첩이 있어가지고 비밀이 다 아직까지 해나갈 줄 알게 하는 그때까지 거예요. 이제 북한 물이 들어 있으니까. 완전히 북한. 아, 이 중에도 북한과 애통자가 있을지 통화자가 모른다. 있을까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니 북한 영화에서 대한민국 국군 중에 그런 가첩들이 있다고 영화를 자꾸 만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세뇌를 시켜놨어요. 대박이다. 이거 처음 들어봐. 그 다음에 서울에 그 밤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조사를 쭉 봤는데 그때 말하라고 해서 제가 여기가 안기부 높은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한국에 사실 살러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떨어지니까 알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 말을 들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살던지 아니면 가던지 둘 중에 하나다. 두 길 중에 하나다. 좋은 말 해줬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살아야 된다는 변수는 없었어요. 저는 여기서 무조건 좀 다시 북한에 올려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신으로 인해서 어떤 평화가 위협받는다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다. 네. 그래서 거기서 설득을 당하고 살지 말지 사인을 해라. 그때 사인을 했죠. 여기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5년 동안 쌀밥에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했었네.